요즘에 이제 10-15 대책 때문에 확실히 이제 경매 시장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지역은 이 공포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비교과세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거 매매 사업자로 안 팔고 양도세로 팔게 되면 이거 77%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로 머뭇거리고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왔고,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세금을 정리해서 중간에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는 세무사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모아보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되고 요럴 때 요렇게 하는지.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분들은 나는 그럼 안 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해낼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문정부 때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이기는 합니다. 규제 지역이 이제 77%가 되고 양도세 얘기하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은 뭐 예전에는 원래 적었는데 또 한번 바뀌면서 어쨌든 이제는 1년 이내에 매도한다 그러면 전부 다 77%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억에 낙찰받아서 뭐 3억 뭐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한 대충 1억 남잖아요. 그럼 1억에 남는 거에서 7,700만 원을 양도세로 내고 나머지가 내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매 사업자로 진짜 부동산으로 사업하는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아서 실제로는 77%가 아니라 뭐 20몇 프로, 10몇 프로, 우리가 요렇게 6% 적게는 이제 순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내고도 우리가 큰 이익을 봤던 게 요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비교과세가 10-15 대책 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물건들은 지금 입찰자가 6명, 8명 들어오던 것들이 한두 명밖에 안 들어오고요. 원래 한 번 유찰되면 낙찰되던 동네도 2번 정도는 유찰돼야 낙찰이 되고 입찰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지역을 오히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넘어와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규제 지역에 만약에 한 개를 낙찰받았을 때, 자, 이게 보유 개수가 아니고요. 내가 이번에 낙찰 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규제 지역도 없고 규제 지역에도 없었는데 규제 지역에 낙찰을 한 개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26년 5월 9일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적용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26년 5월 9일 이후에도 미적용돼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바꿔 말하면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있는 걸 사든 비규제 지역에 있는 걸 사든 이걸 내가 1년 안에 단타 치더라도 비교과세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매매 사업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무주택자는 어디에 있는 걸 낙찰 받아도 기존처럼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저렴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한 개를 낙찰 받았을 때예요. 자, 이 상황은 그죠? 규제 지역의 한 개와 비규제 지역의 한 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근데 비규제 지역에는 한 개 이상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비규제 지역에 10개가 있어도 규제 지역에 한 개 받은 거는 무주택자가 한 개 받은 것처럼 똑같이 봐줘요. 그래서 비교과세에 미적용돼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 비규제 지역에, 자, 규제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죠. 뭐 안산, 남양주, 뭐 경기도 광주 이런 데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은 비규제예요, 규제예요? 비규제죠. 그런 비규제 지역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규제 지역에 5개가 있어도 규제 지역에 있는 걸 하나 낙찰받는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규제 지역에 한 개만 있는 거는 무주택자가 한 개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과세 미적용이에요. 이거는요 26년 5월 9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적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내가 규제 지역에 2채를 갖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 지역 걸 사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의 상황 모두 다 비교과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77% 내야 돼. 그럼 남는 것도 하고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가세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알았어 이 멘토. 나는 근데 규제 지역에 2개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3개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요것도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 여러 개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비규제는 매매사업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에 있는 게 매매사업자가 안 되니까 이 양도세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뭐한 거였는데, 자, 2개, 3개, 4개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죠? 뭐라고요? 세무사의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립니다. 자, 50%의 세무사는요, 비교과세 적용이 된대요. 50%의 세무사는 비교과세 적용이 안 된대요. 되게 웃겨요. 일단 발표는 됐는데, 이거는 비교과세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 50%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세무사, 국세청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담당자들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선은 비교과세로 미적용으로 신고를 하자.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안 된다, 비교과세 적용이다, 양도세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면 된다. 이것 때문에 뭐 추가로 어떤 비용을 더 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거 제 의견이 아니고요, 세무 쪽 관련된 담당자한테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분도 명확하게 어떻게 뭐 왜냐하면 지금 세무사들도 의견이 나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또 애매한 모호한 결론이 없는 답변만 주셔가지고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 보세요. 요 2번째 경우까지는 이르나 저러나 만장일치로 비교과세가 미적용되니까 내가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직 비교과세 미적용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네, 요거는 반반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서 아니야, 단타 이제 77% 내야 돼.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와요, 입찰을. 그래서 우리 배포옥션 식구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여러분, 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이 규제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하나여 26년 5월 9일 이전까지는 비교과세 미적용. 요거 2년 이상 보유한 거에는 개수 상관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2가지 경우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비교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교과세가 아니었네. 그럼 이럴 때 서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난 어차피 지금 서울거 2개여가지고 반반이라고는 하는데 괜히 나중에 과세 대상 돼가지고 지금은 15%밖에 안 냈는데 나중에 77% 내면은 나 너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일단 그럼 쉬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 말고도요, 상가, 공장, 창고로도 단타가 되고 이게 요걸로 돈 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설명해봤자 이제 시작하거나 막 뭔가를 아직 낙찰 경험이 이렇게 여럿 있지 않고서는 사실 그쪽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변에 친구나 지인 중에 무주택자나 뭐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만 갖고 있고 규제 지역에는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한 2분, 3분만 뭉치면 한 3천만 원씩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출도 안 받고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매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또 수익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저희 배포옥션에는 무주택자도 많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요거는 우리 배포옥션 회원님들만 세미나를 열 건데요, 배포옥션 회원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이 그룹핑을 하는 세미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 이거와 관련된 요근자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요분들은 이제 3기니까 지난달 기수죠. 지난달 기수 회원님들이 이뤄낸 성과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일단은 같이 항상 물건을 찾았고 일주일마다 매일 모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나마 실내를 보고 확신이 들어서 더 들어갔던 물건이기도 했고, 운 좋게도 인장 첫날 갔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실내를 보있으니까 이 물건은 괜찮다. 그때에서 다른 집을 봤는데 그 집이 지금 1억 2,500 정도 나왔던 금액이었고, 그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더 상태가 좋았다, 이런 판단하에 내부 사진 찍고 같이 공유하고 외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임장 다니고 매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딴 게 아니고 일단 대출을 안 받고 소액으로 조금씩 몇 천씩 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들어간 거였고 저희도 만약에 또 원래 다른 물건도 봤었어요. 뭐 또 금액대가 있는 거 있으면 대출이 요즘 규제가 어려워서 그럼 우리는 전략을 대출이 없이 가자.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물건을 저희도 생각하고 이쪽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정말 수업 중간에는 한 번도 서로 막 얘기해 본 게 밥 먹고 이 정도였어요.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네, 그러다가 막판에 갑자기 쫑긋 저기서 공투 얘기인데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5명이 모이게 된 케이스고 저희도 저희 기수 중에서 저희만 지금 매일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이제 그 세입자 만나러 가고 가서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내용 확인하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그날 당일을 다 내놓고 왔고 저희 한 4군데 정도 내놓고 왔어요. 저희가 많이 느꼈던 거는 매주 와서 선생님들 맨날 물어보고 맨날 질문해보고 낙찰가 얼마야 되는지 물어보고 물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주 5개든 우리 골라서 그 물건 이게 좋냐 이건 얼마만큼 들어가면 좋겠냐를 하고 그걸 받고 바로 임장 그날 바로 가서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공투의 장점은 저희가 지금 하면서 다 같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혼자 들어가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분석할 것도 많고 임장도 가야 되고 이게 있는데 다니다 보면서 같이 항상 다니지만 또 이렇게 찢어서 다녔다가 의견도 투합했다가 이건 이렇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더 조율돼서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생으로 같이 만나가지고, 마침 이제 무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무주택이 아니어도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또 이제 규제 지역인 곳들이 지금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도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아유, 요즘에 시세보다 그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싸게 낙찰되고 입찰자도 한두 명밖에 없으면 15대책 이후에 지금 대출도 많이 줄었는데 거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다운받아 왔습니다. 자, 여기는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지역의 실거래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11월 현재부터 10월달 15대책 이후까지 포함해서 2달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벌써 몇 개예요? 전부 다 빌라예요. 빌라. 116건이나 했어요. 116건. 실제로 이제 면목동만 보여드린 거예요. 면목동만. 자, 그럼 다른 동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른 동은 또 어떤 상황인지 봉천동 보여드릴게요. 자, 봉천동 봤더니 지금 현재 11월 달, 여러분 알죠? 원래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안에 하게 돼 있는 거. 11월 달 지금 실거래한 것들 아직 신고 안 한 것들도 많아요. 그것까지 다음 달에 올라오면 더 많겠죠? 근데 봉천동만 보더라도 벌써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0월 달하고 11월 달만 저희가 집계한 거예요. 95건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15억 정도 되고 10억 정도 되는 물건들이 거래량이 조금 빠진 거지 어차피 15억까지는 6억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 대출 같은 건 그 정도도 필요가 없는 2억대, 3억대, 4억대 이런 빌라 물건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거래로는 그렇게 싸게 못 사는데 경매 시장이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낮게 들어오고 양도세 또 많이 나갈까봐 포기해버리고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6명, 8명 들어올 게 1명, 2명 들어오고 입찰가도 낮게 쓰고 지금 대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서울에 살 거 돈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친구랑 같이 해요. 언니랑 같이 해. 자, 우리 교육생분이 받은 안산시도 한번 볼까요? 안산시 사동에 봤더니 10월달하고 11월달 53건이에요. 자, 면목동하고 봉천동은 좀 그 면적이 넓어요. 근데 이 사동이라는 곳은 되게 작은 1분인데도 봐봐요.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도 2달 동안 15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꾸준히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실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당당하게 낙찰 받고 매도하고 빠른 시간 안에 단기 매도해서 돈도 좀 뚝뚝하게 만지고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팔고 나면 또 무주택이잖아요. 오히려 이 15대책 규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옳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프 옥션은 정말 베프의 마음으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 회원들 세미나를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참여 링크는 아래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을 해드릴게요. 편성을. 그래서 요거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주 유익한 이 시장을 정말 우리 베프가 정말 섭렵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같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오늘 기존에 우리 모든 회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모셔놓고 이런저런 전략들을 짜가지고 재미나게 이 시장을 너무 기쁘게 좋은 수익으로 보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베프 식구들이 아닌 분들은 주변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십시일반 모여서 함께 하시고 아니면은 저희 이번 기회에 베프 옥션 식구가 되어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는 영광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에 이렇게 유익한 방송으로 라이브로 또 이렇게 찾아뵙고 있으니까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8시 잊지 말고 참여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 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